판소리가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무형유산으로 선정된 직후 심청가를 토대로 한 퓨전 연극 심청이 국립극장 무대에 섰다. 영어 해설 판소리라고 할 수 있는 심청은 이보다 앞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공연돼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합성과 춤 그리고 비디오 화면들이 어우러진 퓨전 판소리 심청은 특히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박찬은 교수가 극과 극 사이에 영어로 해설을 해서 눈길을 끌었다. 관객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소리와 소리 사이에 안일이를 이제 영어로 만들어서 들려주는 그런 식이 있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그 세계와의 어떤 대화의 창을 만든다. 그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겠어요. 그 커뮤니케이션에 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참 묘하게 어떤 이야기의 판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관객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니까. 심청이 영어권 지역에서 연극으로 공연된 건 처음이었다. To have a Western company utilize it in telling a story in a unique way in a fusion production is a very good way to utilize it because, you know, now a lot of people in Los Angeles at the Getty have heard this music and have been turned on to it and really were excited by it. I was really thrilled to be at our first performance and to see how audiences respond to it. They just said, "My God, it's magical. What is that?" 외국인에 의해 공연된 한국 판소리가 과연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소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일까? 한국의 전통 문화를 한데 모아놓은 인사동 거리에는 늘 오가는 사람들이 넘친다. 이제는 우리의 전통 문화가 전시품이 된 시대. 이 거리에는 우리 문화에 호기심이 있는 외국인들도 많다. 인사동 거리 한가운데서 판이 벌어졌다. 매주 토요일 오후면 이들은 어김없이 신명 넘치는 사물놀이와 우리의 소리로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소리꾼의 차림새도 소리의 내용도 여느 판소리 공연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판소리를 전공한 소장 명창에서부터 어린이 소리꾼에 이르기까지 나이도 다양하고 부르는 소리 역시 전통 판소리에서 사회 비판적 내용을 담은 판소리까지 제각각이다. 무대를 버리고 형식을 버리고 이들은 왜 거리로 나오는 것일까? 판소리는 자유로운 거잖아요. 즉각적으로 소리꾼이 열심히 소리를 하고 잘해주면 으쌰고 잘한다. 추임새를 하면서 그 판의 기운을 돋우는 기능을 하는 것이 관객인데 그런 관객의 반응을 무대 공연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 판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잘 듣는지 아니면 내 소리에 만족하고 있는지 가장 가깝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소리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객들 가까이서 반응을 느끼고 추임새를 얻기 위해서 이들은 거리로 나선다.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 이들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무대에서 내려와 거리에 서기도 하고 전통 판소리가 아닌 창작 판소리를 부르는 이들도 있다. 똥바다만 들으면 슬금슬금. 거리 소리라는 것은 그 거리가 갖는 어떤 그 개방성,
또 현장성, 뭐 즉흥성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잘 살릴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판소리의 어떤 그 본질 같은 것들을 일반 사람들에게 쉽게 이렇게 맛보게 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큰 강점이죠. 그러니까 인사동 거리소리판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고민 끝에 그런 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 말하자면 그 판을 벌린 굉장히 어떤 전략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젊은 소리꾼들은 판소리에 나아갈 길을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적인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젊은 소리꾼들의 모임인 타루는 소극장 공연으로 관객을 맞이한다. 타루는 국악 뮤지컬의 창작 집단임을 표방하고 나섰다. 이들이 만든 과자가는 아동을 위한 판소리로 쉽고 무척 재미있어서 어린이는 물론이고 어른들에게도 인기를 끌었다. 그 발랄한 감각에 웃음이 저절로 터져 나온다. 하나 낳기고 딸한 가자에 초콜릿 듬뿍 지키는 건빵 아저씨. 춘향가 심청가만 불러주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못 알아듣고 그냥 판소리 하는 사람 그네들의 음악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더 쉽게 들려주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 제가 자랑 부지는 타루가 창작한 국악 뮤지컬 굳이 대한민국은 아들 선호와 여성 차별이라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꼬집은 창작 판소리다. 예쁜 사내 아이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판소리를 바라보는 젊은 소리꾼들의 시선은 다른 누구보다 치열하다. 직업으로서 그들의 진로가 달려있는 문제이며 우리 문화를 이끌고 갈 동량으로서의 책임감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소리꾼의 삶을 평생 살아가야 하는데 소리꾼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은 노래를 어떤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언제나 저희들한테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설을 가진 내용을 가진 노래들을 계속 불러내야 하는데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평생 그것을 고민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내가 한 세기 이전의 이야기들인 그 오대가만을 계속 부르면서 판소리꾼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건 아니다. 스스로를 또랑광대라고 부르는 소리꾼들이 또랑광대 전국연합회를 결성했다. 삶의 눈을 돌릴 것이며 그 삶을 소리로 또랑광대란 동네 대소사 마당이나 사랑방 같은 생활 곳곳에 판에서 재미를 이끌어내던 감초 같은 존재였다. 음악성보다 판이 필요로 하는 소리를 담아내는 소리꾼이 바로 또랑광대이다. 청중과 가까이서 그들의 생활을 담아내고 시대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새로운 열망이 여기까지 이른 것이다. 후배들의 새로운 시도에 무형문화재 박송희 명창도 기꺼이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었다. 지금의 정서에 맞는 또 지금의 음률에 맞는 지금의 박자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소리를 들려줌으로 인해가지고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그런 토대와 대중성들이 확보된다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최대의 음악성과 예술성들의 판소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또랑광대 전국연합회가 결성되기까지 소리꾼들 사이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새로운 소리에 대한 열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물꼬를 터준 것이 2000년 전주 산조 페스티벌에서 시작한 또랑광대 콘테스트였다. 소리를 잘 모르는 관객일지라도 그 칠판한 놀이판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야말로 소리광대로서의 솜씨를 자랑하는 마당이었다. 이제 새로운 판소리에 대한 요구가 점점 그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벌써 이제 우리한테 있는 오대가라는 것이 춘향가, 심청가, 뭐 흥보가, 수궁가 이런 오대가라는 것이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슈퍼탱 이야기라든지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 옆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파 같은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라면은
판소리에 관한 아주 기본적이고 좀 원초적인 소양만 있다면 또는 판소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의 구조 속에 바로 들어가서 공감하고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맹꽁이 배때기 이런 시도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로 젊은 소리꾼들이 나서고 있는 창작 작업들이 판소리 사설을 지나치게 희극화하는 데만 치중하다 보니 소리 본연의 음악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노력을 덜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꽁치 주둥이 당나귀 벼룩이 힘 아파 제 키보다 더 높은 계단짝을 걸며 창작 작업을 할 때도 젊은 친구들이 자꾸 웃기려고 그러고 그 이야기 내용만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경향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판소리는 어디까지나 소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 젊은 소리꾼들이 창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리 수련을 게을리하면은 오히려 대중을 처음엔 끌어들이겠지만 소리 기량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작업만 너무 남발하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는 판소리를 대중들로부터 멀게 하는 외면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다. 창작 판소리에 대한 시도는 해방 직후부터 있어 왔다. 당시 박동실이 만들었다는 열사가는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창작 판소리였다. 항일 우국지사들의 생애와 투쟁담을 판소리로 엮어낸 열사가는 해방 직후의 반일적인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상당 기간 동안 생명력을 유지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 소리가 즐겨 불리질 않는다.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민족의 근대사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인물들에 대한 그 판소리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판소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인 그 웃음과 눈물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보여주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유관순 열사를 노래하면서 유관순 열사를 우스꽝스러운 그 면모를 보이기가 곤란하지요. 뱅거 주둥이 빡귀 벼룩이 당대의 고민을 담아내야 한다는 치열한 고민은 1980년대 똥바다, 5월 광주와 같은 창작 판소리들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임진택이 만든 이 작품들은 전국 각 지역과 대학 그리고 독일과 미국 교민들을 상대로 공연을 갖는 등 상당한 호응을 얻어냈다. 줄방귀로 장엄, 무비, 기미가요까지 연주를 해갖고는 오늘날 대중성을 갖는 새로운 판소리란다면 바로 그런 안일이나 너름새 발림이나 판의 성격 같은 것들을 보다도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판소리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그 판소리들은 굳이 뭐 2시간, 3시간 하는 그 장편의 것을 처음부터 시도할 것이 아니라 5분짜리, 10분짜리, 20분짜리를 시도해서 한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잘 포착해서 아주 그 촌철살인으로 풍자를 해내는 어떤 그런 판소리들이 나와야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도리도리 취향 찰강서마 둥둥내 아들 창작 판소리가 판소리 자체의 형식을 바꾸어서 대중에게 다가가려고 했다면 전주 전통문화센터에 해설이 있는 판소리는 다른 방법으로 대중과 가까워지려 노력하고 있다. 기존의 5바탕 판소리들을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등장시킨 것이다. 해설이 있는 판소리는 어느덧 100회를 넘어서며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설이거든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막을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늘 반복이 되니까 그것이 축적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지식으로 이렇게 쌓이게 되고 그것이 판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수군이 강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소리판의 신명을 나누려는 또 다른 시도이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판소리는 감상하는데도 몇 년이 걸립니다. 몇 년을 그 지루한 과정을 인내하고 들어야 그 판소리의 음악적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본인이 해본다고 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판소리 대중화는 많은 사람들이 판소리 부르는 대중화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줄 아는, 그러니까 팬을 만드는 대중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더늠회는 들을 줄 아는 대중화를 위한 모임이다. 소리를 제대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을 귀명창이라고 하는데 귀명창들의 모임인 더늠회는 소리꾼과 귀명창들이 만나 소리를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 자리는 젊은 소리꾼에게 귀명창들이 조언을 해주는 자리다. 이 국의 음악 들을 줄 아는 귀명창들의 평가가 젊은 소리꾼들에게는 값진 교육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귀명창들은 곧 판소리 대중화의 주춧돌인 것이다. 옛날에는 그러한 그 소리를 듣는 그 마음 자체가 열려 있는데 지금은 다른 대중예술이나 이런 것들에 그 젊은이들이 자꾸 그쪽에만 힘을 쏟다 보니까는 우리 것을 그냥 우리 것이니까 좋아해야 된다는 의무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감을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것이기에 의무감에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나면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대중화라면 대중화는 바다 건너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대중화의 토론은 곧 세계화에 대한 모색으로 이어진다. 첨단 기술과 낭만이 공존하는 도시 시애틀은 미국 록 음악의 역사와도 관련이 깊다. (2004년 2월)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는 의미 있는 공연이 선을 보였다. 재미 소리꾼 정유진 씨의 흥보가 발표회가 열린 음악대학 콘서트 홀에는 400여 명의 관객들이 객석을 가득 메워 공연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정유진 씨는 미국에서 30년간 동편제 판소리를 이어온 소리꾼으로 이 대학 민족음악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인연이 있다. 이 공연에는 주목할 만한 출연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바로 고수 백이용 씨다. 그는 김명환 명인으로부터 고법을 사사한 재미교포다. 우리말을 잘 모르는 이가 판소리에 빠져들어 북을 치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연이 계속되는 동안 벽안의 관객들은 자리를 떠날 줄 모르고 흥보가에 깊이 빠져들었다. Inspiring, I guess is a good word. It's just incredible. I mean, the vocal range, and from the very low, almost inaudible, to, the very high notes, and just the whole range of expressions. Rhythm, different octave, different expression. I thought it was very artistically arranged, and there was a balance between the drummer and the singer. It was very enjoyable.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민족음악인 판소리를 접한 관객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유진의 워싱턴 주립대학 공연은 판소리의 세계화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자리였다. 명창 정광수 선생이 소리의 갈 길을 아는 사람이라고 평했던 정유진은 1970년대 우리 소리를 들고 미국 유학길에 오른 이래 민족음악과 비교음악을 공부하며 동편제 판소리를 이어왔다. 판소리는 서양 예술과는 판이하게 다른 민족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예술이어서 일단 판소리를 처음 접하는 청중들은 판소리 창자들의 음악가로서의 기량과 판소리의 독특한 양식에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역시 언어의 장벽은 넘기 힘들어 보였다. So it's true you can understand the emotional intensity and you can appreciate the rhythmic quality of the music, but in the end, if you don't get the story, you don't get the pansori. So I wish in performances in the United States that they had super titles so that people could read what is happening when it's happening. 그리고 그 전에 시간이 있으면은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주 1시간 전에 강의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거든요. 여기서 배우려고. 배우는 태도는 서양 사람들이 아주 진지하니까.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마침 전주에서는 판소리 사설을 쉽게 고치고 영문 자막을 만들어서 시연하는 행사가 있었다. 사람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에서는 2년에 걸쳐 판소리 사설에 주석을 달고 어려운 말은 풀어서 쉬운 사설로 고치고 또 영어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판소리 이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사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When he cried, he meets hometown, meet his wife, and it really touched my heart, and I really think I cried. It's a little bit difficult work to get line by line translation of any song. Because if you want to get the line by line translation, then you cannot get the mood of that song. For me, it was very helpful because I don't understand any Korean. So without the subtitles, I could imagine what was happening, what the singer was singing, but I wouldn't know what it really was. 시연회에 참석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우리 판소리와 같은 날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무형유산으로 선정된 일본의 분나쿠 역시 서민예술이다. 분나쿠는 일본의 구비 서사요의 한 갈래로 닝교 조룰이라고도 부르는 인형극이다. 분나쿠가 탄생한 오사카에는 20년 전 이미 국립 전용극장이 설립되었다. 이곳에서는 마침 유네스코의 세계 무형유산 선정과 극장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이 열리고 있었다. 정기 공연은 1년에 4차례, 한 번에 3주씩 이루어진다. 남은 기간에는 전국 순회 공연을 한다.日本の古典芸能では、代表的なものが4つあります。能、狂言、歌舞伎、文楽。それでそのうち能と、人形浄瑠璃というのは、時代の変化にはあまり左右されずに一つの物語をずっと、伝統的に伝えていく。でその、物語にその節なり、動きなりをつけるということもそれほどのその、変化をしないで、つながっていく人形浄瑠璃が指定されたというのもやはりその意味でよくわかる、理由としてはよくわかる、ことじゃないかと思われます。분나쿠는 17세기경에 태동했다. 서민들 사이에서 전해지던 인형놀이에 이야기와 악기가 만나 공연의 형태를 이루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인형 하나에 한 명의 조종자가 있었지만 인형의 동작이 훨씬 치밀해지고 표정도 다양해지면서 조종자가 셋으로 늘어난 것이 그동안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분나쿠는 서사적인 이야기를 사설과 안일이 그리고 창으로 풀어나간다는 점에서는 판소리와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우리는 그 창이 중심이니까 그만큼 음악성이 강하고 일본 사람들은 구비 서사요라고 했던 것처럼 말하자면 그 소위 가다리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같으면 안일이가 많다. 거의 안일이가 전부고 진짜 창이라고 하는 부분은 합창으로 똥땡똥땡 조금 하다가 말고 그런다. 그것이 아주 판소리하고 저쪽 일본 구비서사하고 아주 크게 다른 부분이다는 것을. 분나쿠는 인형을 빌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때문에 소리꾼에게 모든 것을 의존해야 하는 우리의 판소리에 비해 언어의 장벽을 넘기가 훨씬 쉬워 보인다. 그래서 오사카 국립극장은 15개국의 언어로 번역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분나쿠는 인형과 더불어 이야기와 악기가 세 요소를 이룬다. 이 가운데 이야기와 악기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빗대어질 만큼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다. 이 공연의 연주자는 7대째 샤미센을 연주하고 있다. 太夫が主人なら三味線弾きは奥さんだから仮に、誰それがここへ来ましたという太夫が言います。ところがその来ましたとこれだけしかございませんわね、文章ですと。ところが三味線弾きはその来た人がどういうような状況で来てるかと弾いてるわけですね。怒って来てるのか、謝りに来てるのか、また願い事に来てるのかということを三味線で弾くわけですね. 분나쿠에서 인형은 무척 중요하다.
무대 공연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인형이 있기 때문이다. 一番最初はこの足使うことからなる。足使うのが大体一人前になるの10年以上かかる。 중학교 때부터 인형 조종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요시다 분작 씨는 인형 조종 분야의 인간 문화재다. 슬피 울 때, 웃을 때, 그리고 깜짝 놀랄 때, 또 여성스러움을 표현할 때 이처럼 상황에 따라 정형화된 동작을 하는데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릴 만큼 인형 조종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時々は新しい新作をですね作って、その現代のお客さんにも分かるような形のものを、上演する。あるいは、夏休みにはその子ども向けの、楽しい文楽を作ったりして、見せていくというそういう努力を現在のこちらの文楽劇場も努力をなさっています。語りの部分などはですねその変わらない要素というのも強いわけですからそのあたりはきっちりこう伝統を守りながら受け継ぎながらでその中に、その時代に合う新しいものを、注ぎ込んでいくという、そういう大変難しいことを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んだろうと思いますね。 분낙구 협회에서는 분낙구의 전승을 위해서 연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1963년 설립된 분낙구 협회에서는 2년 과정으로 매년 이야기꾼과 연주자 각각 2명씩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현재 분낙구를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현재 협회 소속 90여 명의 공연자들이 연간 출연 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다. 大阪府とか大阪市から国からですねおよそ2億円ほどの補助をいただいています。3月と10月にですね地方公演というのがありまして全国をずっと巡回して回ってるんです。毎40カ所ぐらい両方で40カ所ぐらい回るんですけどその公演の開催とそれから大阪と東京で135日間本公演があるんですけどそこの本公演に派遣しています。技芸員の方は派遣しています。 전용 극장의 공연은 언제나 공연을 보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하루 종일 계속되는 공연에 도시락을 지참하고까지 관람하는 많은 청중들이 있어서 분낙구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 文楽というのは庶民の中からこう出たもんで庶民の娯楽ということで始まってますのでねですからやっぱりああして歴史が古ございますのでですからやっぱりそれは大阪の土壌が生んだこの世界に誇る文化やというふうに私は思ってるんですけどここではね文楽だけじゃなくて踊りの会とか長唄の三味線の会とかそんなのがありますのでねそれにもやっぱりよく来ますので 판소리가 세계 무형유산에 선정된 뒤 판소리를 세계에 소개하고자 하는 새로운 노력이 시작됐다. 신나라 레코드는 전라북도와 함께 젊은 소리꾼 5명의 소리를 재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재즈 음악가들이 이 작업에 동참했다. 판소리가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만큼 과연 세계 공통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I really get into sort of a trance when I listen to it. Of course, it's very unusual for probably all Westerners hearing it the first time, but the more I think, the more you hear it, it just sort of overpowers. It becomes a trance. Even not knowing the words, you just feel the emotion
and the images that are painted from the voice. 작업에 참여한 이연주자들은 판소리와의 깊은 대화에 몰두해 있다. 서양의 음악과는 박자와 선율, 발성도 다른 한국의 판소리를 앞에 두고 즉흥적이고 희연장적인 연주들이 펼쳐졌다. 독특한 소리의 하나로서 판소리의 소통 가능성은 열려 있는 듯 보였다. 이들은 이미 독특한 발성과 소리에 이끌려 그 느낌을 언어로 소통하고 있었다. The quality of the voice is a very expressive and very personal to me. It sounds like it's very heartfelt. Not like some song styles are really can be really flat, or they can be really very particular. But this one, it sounds a lot like a blues singer or someone that's really pouring a lot of emotion into the words. 소통, 소리가 주는 감흥은 순간 문화와 언어의 블랙홀을 지나 판소리와 재즈를 하나로 녹여내고 있었다. I think there's a big audience for it all over the world. I think there are definitely people everywhere that will love it as soon as they hear it. 그러나 판소리의 재즈화가 그 마지막 목표는 아니다. 퓨전 음악으로 만드는 일은 세계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역시 세계인들이 판소리를 인류 공통의 음악적 자산으로 사용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아직 멀어 보이지만 추구할 만한 아름다운 꿈이다. 랩이나 레게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은 오히려 어느 면에서 세계화에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랩이나 레게가 가지고 있는 장단, 그 장단에 의해서 젊은이들이 자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들만의 자기 표현이 있지요. 그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판소리적 방식이 아마 영어권에서나 불어권에서나 스페인어권 혹은 제3세계의 다른 토착적인 언어권에서도 판소리적인 말과 장단과 그러니까 그 리듬과 그다음에 그 성음 발성, 그러니까 온몸으로 발성하는 어떤 그 기의 발성법, 이런 것들이 세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수년 전 판소리는 이미 대규모 세계 공연에서 외국인들에게 선보인 적이 있다. 1997년부터 99년까지 프랑스의 유명한 기마극단 징가로는 새로운 형식의 연극 이클립스를 공연했다. 유럽과 미국에서 인기를 모은 이 공연에서는 재미 판소리꾼 정유진이 동편제 판소리의 힘찬 소리를 내질러 주목을 받았다. 정말 놀라운 것은 물론 공연을 할 때 그 사람들의 한국말 전혀 모르는, 예를 들어서 4살짜리 꼬마 아이가 내가 늘 떴다 보라 그걸 하는데 얘들이 그거를 떴다 하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4살짜리가, 불란서 아이가. 아이고, 이건 너무 감격스러울 뿐만 아니라 무대에서 내려오면은 그 1203년 생각을 해서 3년 동안 1200에서 1500 관중들이 꽉 차는데 마돈나, 마이클 잭슨 저러 가래. 연극이 공연되던 3년간 40만에 가까운 서양인들이 동편제 판소리를 만날 수 있었고 언론들은 연극 자체보다 한국의 음악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판소리를 가리켜 피 맺힌 목소리의 신비로움이라고 그 감동을 표현하기도 했다. 세계인들이 호감을 가졌던 판소리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 정유진 씨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다.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 음악과 예술로 받아들이는 외국인들의 모습에서 문화로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풍 is it's a vowel, okay? 풍.
So there's a lot of vibrato there within like a couple beats. Okay? I started with an interest in Asian music, but Pansori became an interest to me because it has such a wide variety of vocal sounds, and it's one person telling a complete story, and it included dance and movement and all of those things. 판소리가 언어를 넘는 음악이자 예술로 인정받은 사례는 그 이전에도 찾아볼 수 있다. 독일에서 활동하던 작곡가 윤희상은 1972년 뮌헨 올림픽의 개막작으로 오페라 심청을 무대에 올렸다. 당시 세계 언론들은 윤희상과 한국에게 올림픽 트로피를 안겨주었다고 호평할 만큼 공연은 성공적이었다. 오페라 심청은 음악극으로 판소리의 외연을 넓힐 가능성을 세계에 알린 무대였다. 판소리의 이러한 변신들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판소리가 원래 문학, 음악 또 극의 경계를 다 아우르는 통합 장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술입니다. 거기에다가 판소리의 생성 과정과 그 변천 과정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미감 또 당대의 역사적 상황에서 그 도출되는 염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서 장르 형성이 되고 작품으로 승화되고 이런 과정을 갖고 있는 예술입니다. 오늘날 대중들이 요구하는 또 우리나라 사람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 큰 장르로서의 확산, 새로운 장르로서의 확산 가능성이 어떤 다른 예술보다도 그 가능하고 편안한 그런 장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단순한 형식을 지니고 있으면서 다양한 장르의 확산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 거기에서 판소리의 대중화, 세계화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형식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문화적 소재들을 찾아내고 이를 새로운 장르로 재창조하려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판소리는 우리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는 예술적 자산이 될 것이다. 무슨 죄가 지중하여 무남당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뭐 민요, 시조 또는 무속음악 등의 많은 음악적 유산들이 종합적으로 거기에 녹아져 있고요. 극적인 요소로는 물론 이제 발림이라든가 너름새에서부터 그 판소리를 구성해 나가는 그 극적인 짜임새라든가 장면 구성의 어떤 기법 이러한 것들 또는 광대가 연기해내는 표현의 기법 이러한 것들이 현대 예술들에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그 원형 예술로서 굉장히 많은 그 종합적인 요소가 담뿍 들어있다고 봅니다. 판소리의 형식은 세밀하게 가공되지 않았다. 그러기에 그것은 무엇이든 받아서 소화해낼 수 있고 다른 것으로 바뀔 수도 있다. 산조는 악기로 연주하는 판소리라고 한다. 가야금 병창 또한 판소리에서 분화된 것으로 판소리와 가장 가까운 파생 장르이다. 판소리의 연극적인 요소가 극대화되어 창극이 만들어졌고 정통 판소리 작품에서 소재와 내용을 작품화한 소설과 희곡 등도 줄을 이었다. 마당놀이는 최근 가장 사랑받는 판소리 재창조의 성과라고 할 것이다. 판소리의 음악적 언어는 영화로 재탄생시키기에도 매력적인 소재다. 그 외에도 오페라와 발레 등으로 판소리는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바로 이것이 판소리의 열린 가능성을 보여준다. 에딘버러 페스티벌이라든가 파리 음악 축제라 같은 곳에서 판소리가 세계 예술가들에게 음악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좋은 반응을 받았지만은 그것은 원형 예술로서의 판소리가 굉장히 그 기획자의 정성스러운 노력에 의해서 잘 소개가 된 부분이고 그 다음 단계는 그거를 기초로 한 새로운 그야말로 이제 예술적 승부를 거는
예술적 하나의 작품으로서 그 인정을 받는 단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고 내가 토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창극은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극적인 요소가 서양의 연극적 양식으로 발전한 경우이다. 판소리로 만든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 나라 데리고 가서 내 배를 타고 가는데요. 누구 용왕을 내긴다고. 판소리 영역에서 해야 되는 것은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제대로 창극을 만드는 것. 그리고 둘째는 창작 판소리. 그리고 셋째는 짧은 서정적인 노래입니다. 3분, 5분 그렇게 짧게 예술사적으로 봐서 이룩해야 될 것은 창극 쪽입니다. 최초의 창극은 1902년 협률사에서 공연된 춘향전이었다. 당시의 창극은 초보적인 형태였지만 음악극으로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902년에 협률사라는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전국에 있는 명창들을 많이 모았잖아요. 모였으니까 이 명창들 생각에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판소리. 그럴 때 마침 우리나라에는 중국의 경극이라든지 일본의 벌써 그 신극도 소개되는 때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 음악극 보니까 전부 이렇게 배역을 나누어 한다. 그래서 우리도 배역을 나누어 하자 해서 요즘 창극이라고 말하고 그 당시에는 뭐 그냥 연극이라고도 하고 또 신극이 들어오면서는 구극이라고도 했고 해방 후에는 국자를 좋아해서 국극이라도 했고 하던 그 창극을 만들어 하게 되지요. 광대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던 정노식은 조광이라는 월간지에 글을 실어 시대의 흐름을 읽는 차원에서 창극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1908년 만들어진 창작 창극 최병두 타령의 성공 이후로 수많은 창극이 무대에 올려지고 있다. 판소리의 새로운 장르 흡수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창극이 유행하자 한때는 창극이 판소리를 대표하다시피 하여 판소리를 창극조라고 부를 정도였다. 창만 판소리를 쓰고 있고 나머지는 연극 요소를 많이 수용하고 있는 창극을 한다는 점이 이것이 요즘 사람들에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만 그러나 국제적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과 함께 연희 방법, 몸동작, 대사 방법, 의상 모두 다 우리식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 창극은 미래의 판소리를 이끌고 나갈 어린이들이 판소리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무대라는 점에서 무척 중요하다. 요즘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어린이 창극은 창극이 다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양한 춤이 동원되고 전통적인 창극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소품들이 소리를 따라 제시된다는 점에서 새롭다. 예술적 원천으로서의 판소리는 무수한 장르를 잉태한 창의력의 셈이다. 그러나 그 창작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창작 판소리도 단순히 명창들에게 창작을 하기를 의지할 단계는 이미 벗어났고 전문 대본 작가를 양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판소리적인 어법으로 창작을 작곡을 해낼 수 있는 또 작곡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이제 수많은 성악가들이 명창들이 이제 불러낼 수 있는 그 틀을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됩니다. 창작 작품을 포함한 오늘의 판소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공신력 있는 체계 안에서 전통 판소리 못지않게 창작 판소리를 건실하게 하는 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의 판소리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것은 곧 판소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판소리를 판소리답게 하는 것은 이야기로서의 성격, 약동하는 판, 그리고 득음의 경지이죠. 그러니까 그런 수준 경지로 끌어올리도록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지 그냥 그 수준으로 그대로 남아있기만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을 깊게 감동시키기는 어렵다. 비난이다 비난이다. 지금 판소리를 배우고 있는 이들이 전승할 미래 판소리는 어떤 모습일까? 비난이다. 새로운 시도를 맡고 있는 판소리를 이끌고 갈 이들의 어깨가 무겁다. 창조적인 소리꾼들이 새로운 사회를 담아내는 판소리를 만들지 못한다면 세계 무형유산 판소리는 그저 박물관에 박제된 유산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평생 신세 가장하게 되었는디 우린 소조기 두른 곳에 갈새가서 빨하여 판소리가 우리 예술이라는 말은 우리의 정체성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 민족이 누구인가. 그런데다가 판소리는 그냥 예사로운 음악이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을 갖춘 예술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판소리는 21세기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드러내주는 그런 예술이 될 것이다 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판소리는 300년 전 역사상의 그 모습을 드러낸 이 일에 끊임없이 변해왔다. 그 시대의 문제를 담아내고 보통의 관객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에서 창작 판소리가 만들어졌고 끊임없이 다른 장르와의 교섭을 통해 외연을 넓혀왔다. 그러면서도 판소리는 그 정체성을 유지해왔다. 그것이 바로 판소리의 놀라운 적응력이다. 이제 판소리가 국경을 넘어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려고 한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관습의 장벽을 넘기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미 그 가능성은 검증됐다. 이제 판소리의 날개를 달아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